우리는 보통 대화를 마친 후 다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끊는 대신 불편함을 묵묵히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작은 갈등들이 반복되며 일상의 스트레스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조금 다른 시각과 행동으로 서로에게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그때는 아마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나누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에 깃든 고민들을 돌아보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통제 범위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조절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혹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료의 행동이나 반응은 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B씨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B씨는 항상 회의 중에 A씨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때때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B씨의 반응에 상처받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A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B씨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업무 방식이나 내 의견 전달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기로 A씨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B씨의 행동 대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회의 전 B씨와 미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A씨는 더 이상 B씨의 행동에 좌절하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한 통제 범위 인식의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C씨는 오랜 친구 D씨와의 만남에서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D씨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C씨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C씨도 D씨를 바꾸려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려 했지만 점차 서로의 다름이 갈등으로 이어지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스스로에게 내가 D씨의 모든 행동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C씨는 자신이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D씨의 의견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D씨의 태도가 많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C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D씨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뿐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덕이나 부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단순한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성숙한 대처 방식입니다. 결국 자신의 통제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 연습하기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마음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종종 조언이나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 민수와 지영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지영은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업무 압박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수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조언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번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영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그래, 그랬구나. 혹은 정말 힘들었겠다와 같은 짧은 반응을 보이며 지영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고 결국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극적인 경청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학 시절 동아리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모임의 리더인 수지는 회원들이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동안 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경청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수진의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라는 말 한마디로 동아리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경청은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할 때 사소한 오해가 커져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 부부는 서로의 말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쪽이 자신의 불만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다른 쪽은 즉각적인 판단이나 충고 없이 오롯이 듣고 상대의 감정을 되새기며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정말 이해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동시에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라는 공감이 생기고 이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 모두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경청 연습하기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감정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를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한다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물론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단순한 듣기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이나 감정,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기관리 전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시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인은 동료들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소한 문제에도 개입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지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개입은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모두 타인에게 쏟아붓는다면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 설정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 오거나 지나치게 조언을 요구할 때 우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지금은 제가 제 일에 집중해야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종종 자기 돌봄과 자기 보호의 개념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연습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이 씨는 오랜 기간 타인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소진되어 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씨는 타인의 문제를 들어주되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씨가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동시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감정을 존중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곧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경계 설정은 타인의 개인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에게도 필요한 공간과 자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메시지를 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타인의 결정 존중하기란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나 경험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선택을 평가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려 하거나 비판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저마다의 삶의 배경과 가치관,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정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한 동료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의 경험상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했으며 자신만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그 동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긴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곧 팀 전체의 협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대학 전공으로 예술을 선택했을 때 부모는 실용적인 전공을 기대하며 다른 길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언이지만 자녀는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믿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신뢰를 받으며 자신의 길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와 달라도 그들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의 결정이 당장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응원할게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친구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왜 그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들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내면의 고민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특정 업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단순히 습관이나 편의성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실패와 성공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동료의 결정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가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삶의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결정 존중하기는 단순한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선택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격려할 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깊어지고 이는 결국 모두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길을 걷는 동시에 서로의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정한 관계라도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결정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며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채널은 삶의 다양한 고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고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